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에 혹시라도 태풍 피해는 없으셨죠? 단 한 분도 없으셨길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버가 운전자 소액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IT 매체, 미국의 IT 매체 리코드라는 언론사에서 우버가 최근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라는 건 그냥 일반 운전자가 아니고요. 그 우버에 등록을 해놓은 드라이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설문 내용은 최근 3년 안에 소액 대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 그다음에 우버 대출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빌릴 것 같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대출 서비스, 대출 상품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그런 설문이겠죠. 이미 지난 6월에 테크크런치라는 매체에서는 우버가 핀테크 전문 인력 100여 명을 영입을 해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금융 서비스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결국은 뭐 지난 6월에 실제로 100여 명 정도를 영입을 했다고 하면 뭐 이번에 했던 설문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는 뭐 상당히 유력하게, 그죠? 이런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는 게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긱 노동자 연대, 긱이라는 것은 긱 이코노미에서 나온 말이죠. 긱 이코노미. 이게 발음하기 참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잉여의 리소스를, 본인의 잉여의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뭐 이걸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종사하는 분들의 또 이제 일종의 노조 같은 노동자 연대가 미국에 있습니다. 긱 노동자 연대에서.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하원 의원이 운전자 대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탈적인 행위다라고 아주 강렬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노동자 연대에서는 이런 대출 서비스를 할 거라면 운전자들의 그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니까 이 보상 급여란 표현 좀 그렇죠. 리워드를 올려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뭐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논란의 이유가 뭘까? 이제 왜 이런 일들을 우버가 추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무엇이 논란이 되는가? 이걸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버의 일단 가장 심각한 상황은 뭘까요? 적자죠, 적자. 뭐 최근 기사를 보면 3년 누적 뭐 12조 원인가요? 뭐 그 굉장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이 적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버의 상당한 비용의 상당한 비중이 이 드라이버를 위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이 그 우버를 통해서 라이드를 제공하고 나면 이 실제 사용자한테 받는 비용 외에 우버가 지급하는 이제 인센티브 비용이 이제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죠. 이거 이제 우버가 그 공시를 했던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뭐 많은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결국은 이제 드라이버의 로열티를 가지고 쥐고 흔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버가 실제로 우리는 사용자로서 느끼는 게 뭐 예를 들면 가입하면 뭔가 뭐 쿠폰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비용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자 사이드에 해당되는 드라이버를 위한 인센티브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이건 진짜 제 추측인데 결국은 이제 뭐 드라이버에게 좀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드라이버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결국 여기에 이제 로열티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그만큼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생업으로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뭔가 소득을 얻어가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니 결국 우리가 드리는 비용에 대해서 뭔가 다시 리쿱을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죠? 뭐 이 드라이버를 위한 뭔가의 그 부수적인 어떤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앞에서 이제 노동자 연대나 뭐 미국의 하원 의원
는 뭐 굉장히 이제 날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뭐 드라이버들에게 뭐 더 뜯을 수도 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버라는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자 얘기가 나온 김에 결국 짚어봐야 될 것은 긱 이코노미가 가지고 있는 이게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네요. 쓸 때는 되게 쉬운데 긱 이코노미가 갖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한계가 결국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잉여 리소스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업 노동자가 되어 버렸죠. 긱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우버의 드라이버들이 그냥 본인이 시간이 남는 그 타이밍에 뭐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아예 전업 노동자가 되어버린 우버 드라이버가 그냥 직업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기획 이코노미가 충분히 의미 있는 새로운 이코노미, 공유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이거는 기획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설계가 된 상품이었기 서비스 구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전업으로 했을 때는 아마도 열악할 거예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살기가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기존 그 교통수단에 비해서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뭐 그만큼 예를 들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불리한 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 이제 긱 노동자들의 열악한 수익 구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뭐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출 상품을 만든다? 그 뭐 우버의 드라이버들이 뭐 돈 신나게 잘 번다 하면 뭐 그 노동자들한테 뭐 다시 또 뭐 좀 뭐 그죠? 대출을 하고 뭐 이자 좀 뜯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긱 이코노미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것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미 깔려 있는 이슈 상황인데 거기에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이제 대출 상품을 만들고 이자를 뭔가 이자 수입을 얻겠다라고 하니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우버가 정말 혁신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그냥 돈잔치만 하다가 결국은 그걸 못 이기고 끝나게 될지 이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죠. 갑자기 분위기 쿠팡인데 갑분쿠죠, 갑분쿠. 쿠팡도 지금 뭐 사실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죠. 계속해서 돈잔치를 하면서 업계 내의 생태계를 굉장히 이제 흔들고 있는데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과연 이제 로켓 배송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된 쿠팡이 또 어디까지 이 돈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공교롭게도 이 두 회사는 다 이제 어느 쪽에 투자를 받은 그죠? 그런 상황인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버가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긱 이코노미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발음 안 되네요. 긱 이코노미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뭔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에 쌓여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오늘 이슈의 뭐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이 적자 상황을 타게 할지 또 이런 그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상품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진짜 없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승차 공유 시스템들과 뭐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쿠팡과 뭐 이런 여러 업체에도 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라인이 외국 스티커는 한국에 안 팔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 비하하는 그런 스티커 일본인 유저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스티커를 판매했다가 한 차례 곤욕을 치렀고 또 그 이어 며칠 뒤에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일본인이 만든 스티커인데 우길기 스티커가 또 판매가 되자 또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됐었죠. 두 스티커가 모두가 다 판매 도중에 중단이 되는 상황으로 일단은 일갈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자 오늘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거주국이 한국 이외인 크리에이터의 스티커에 대해서는 판매 지역에서 한국을 제외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데 외국 사람이 만든, 그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 사람이란 표현보다는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 만든 스티커는 이제 한국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의 크리에이터의 판매 스탬프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적에서 어 스티커를 올리면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어디에나 판매되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만든 건 전 세계로 판매되고 한국 이외 지역에서 만든 거는 한국에는 판매가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실 언뜻 봐도 이상하죠. 사실 물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라인은 한국에서는 뭐 크게 입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식의 그 약간은 좀 이상한 방침을 발표한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올려드린 건데요. 뭐 우리 일본어 뭐 다 이 정도 하시죠? 이렇게 보면 뭐, 뭐 한국은 제외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저걸 보여드린 이유가 저 뒤에 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비난 기사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가이드라인이나 검수를 강화하기보다는 우선은 한국을 제외하는 방침으로 해서 굉장히 구설수가 또 되고 있고요. 결국 한국인의 눈만 피하자 뭐 그런 거냐 이러면서 이제 언론들이 일제히 그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사실 라인이라는 사업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몸담았던 회사이고요. 정말 어렵게 한국인들이 그 어렵다는 일본 시장에서 이만큼 사업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런 이슈에 잘 대응하셔서 정말 이 잘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사업적으로는 잘 극복을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일본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에게는. 그러나 어쨌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건 자충수를 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줄에 썼지만 사업적 중요도에 따라서 결국은 일본 시장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일본 유저들이 뭐라고 뭐 한국을 뭐 완전히 뭐 비난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이제 한국인 눈에는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국 일본 유저들에게 그만큼의 자유도를 허용하는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공지문 자체가 일본의 크리에이터스 마켓에 대한 공지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걸 보면 그냥 일본 유저들은 라인이 이제 일본에서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만들어도 한국 눈치 안 보는구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텐데 저거를 그냥 일본 유저들에게 저렇게 공지를 한 것이죠. 뭐 한국 측에 물론 한국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사용성이 없으니까 뭐 공지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또 상징적으로 그냥 일본에 저런 식의 공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사실은 보면은 그냥 뭔가 일본 유저들을 위한 그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이제 액션처럼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공정하게 뭐 뭔가 이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외교적 이슈는 크리에이터스 마켓의 방침상 무조건 삭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어땠을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부분도 있고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부분도 있고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러 나라들의 차라리 그냥 그런 외교적인 이슈는 여기선 제외합니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좀 검수를 사실은 뭐 사후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스티커가 발견이 되고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하면 그 뭐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긴 하지만 라인을 비난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모든 화살이 라인에게 가게 되는 현상 그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제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예. 왜 그 플랫폼 사업자로서 굳이 이런 방침을 발표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런 겁니다. 만일에 그 독도는 다케시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식의 만약에 스티커가 한국 사람들 모르고 막 전 세계에는 다 팔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지금 뭐 해외에 거주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일본에도 거주하고 있고 태국에도 거주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어떨까? 또 이슈가 안 될까요? 예. 요거는 좀 아쉬운 그런 그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저들이 철없이 올린
또 악의적으로 올린 그런 스티커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몇 시간 뒤에 중단하고 뭐 사과를 발표하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라인이 오히려 동정표를 얻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방침을 굳이 발표하셔서 라인이 화살을 다 가져가게 되는 상황을 만드셨을까? 어쨌든 안타깝긴 합니다. 뭐 혹시나 이제 이후에 뭐 어떤 조치를 다시 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제 사업적인 판단이 있었으니 뭐 또 돌려놓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참 아쉬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구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광고주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필요하면 조사에 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어서 구글도 결국 이제 개인정보 이슈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페이스북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는 그런 그 개인정보 내역들 이런 것들과 지금 기사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타겟팅 광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개인 정보들을 많이 빼낸 건데 뭐 결국은 참 다 비슷했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빅브라더들이 다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라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면허를 승인을 받았네요. 뭐 좋은 뉴스죠.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의 길이 열렸습니다. 뭐 한편 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애플도 암호화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니 결국 이제 페이스북이 쏘아 올린 그 리브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쑥 들어올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페이스북에 이어서 만약에 애플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겠죠. 그만큼 견제도 또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이것도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웹툰 시장이 2020년에는 1조 원 시장으로 클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OSMU 써놨는데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죠. 이제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대상으로서 이 웹툰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우버가 배달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우버 이츠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한국 시장에도 조만간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달의 민족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시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